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은교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성화재배 예선전 바둑을 뒀는데요. 그 바둑 자전 해설을 해볼게요. 상대는 김채영 6단입니다. 김채영 6단은 여러분들께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제1회 5,000원배 세계 여자 바둑대 우승자고요. 세계 챔피언이죠. 그리고 여자 바둑리그 25연승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대진표를 보고서요. 1회전에서 이제 권효진 사범님하고 만났는데 이제 이기면은 최정 구단하고 이제 김채영 6단 승자랑 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랑 두던지 뭔가 그 여자 바둑계의 그 초인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정상급 기사랑 둔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제가 입단한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동안 이렇게 뭔가 최근처럼 시합을 열심히 준비했던 적도 없었고 또 이런 상위 랭커랑 만날 기회가 잘 없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굉장히 설렜고 기대가 많이 됐고 일단 다행히 첫 판을 이겨가지고 이제 그 대결이 성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주말에 저는 먼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최정 김채영 승자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김채영 선수가 정말 인생 바둑을 두면서 최정 구단을 꺾었습니다. 와, 진짜 보면서 너무 잘 둬가지고 진짜 경이롭다, 놀랍다, 대단하다, 멋지다, 잘 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한 강자랑 만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두지도 않았는데 뭔가 진다고 생각하니까는 좀 너무 깝깝하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도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 김채영 6단이 주는 압박감이 저에게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설렘 반 어떤 면에서는 좀 압박감도 많이 느꼈던 그런 대국이었는데요. 삼성화재배 이제 예선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내 선발전으로 이제 한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여자조에는 원래 티켓이 2장이에요. 보통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나라별로 하나씩 두다 보니까 중국 하나, 우리나라 하나 해가지고 티오가 한 장 줄었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대국을 뒀는데요. 이제 가끔씩 기자님들이 제 얼굴도 이제 찍어주시는데 이번에도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제 얼굴 찾고 있습니다. 김은지 선수 밑에 있네요. 저의 모습이죠. 앞머리 드라이를 하고 갔는데 지금은 조금 더 짧죠, 머리가. 제한 시간은 각자 40분. 원래는 2시간인데 이게 인터넷 바둑 이제 두면서 40분을 줄었어요. 대신 1분 초읽기는 5회라서 이 바둑이 굉장히 늦게까지 뒀는데 한 3시간 15분 정도 둔 것 같거든요. 초읽기가 1분 5개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오래 두면은 진짜 오래 둔다는 거. 제가 이제 흙을 잡았고요. 이렇게 포석이 진행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보통은 많이 달리는데 이제 김채영 6단을 이렇게 밀었더라고요. 이제 젖히고 손을 빼면은 일반적인 진행인데 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두는 게 좀 두터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이렇게 두면은 손을 뺐을 때 이 벽이 생각보다 두터워가지고 이후로 판을 운영하기가 좀 편해가지고 저는 이런 결과를 기대를 했는데 김채영 6단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본 적 있는데 이렇게 젖히는 거 너무 변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상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 이제 호구사리 급소. 이 축이 지금 백이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 둘 수 있는 거였고 여기서 이제 흙은 끊어 잡으면은 이렇게 밀고요. 이제 귀 쪽 막아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꼬부려가지고 일로 뛰면 이쪽으로 두고 일로 뛰면은 이쪽 받아놨다가 끊는 건 두렵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를 하면은 이거 살 때 이런 식으로 하나 활용해놓고 이쪽 살리더라고요.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저는 아예 이렇게 한 판도 둬본 적이 없고 또 모르는 길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창호 사원님처럼 조금 손해보고 이렇게 둘까 하다가 이렇게만 되면 만족인데 뭔가 좀 당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이제 손을 뺐는데요. 다행히 후보수 중에 있었습니다. 바둑이가 추천하는 5등 안에 드는 새였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진행은 이제 붙이고 이렇게 있는 진행인데 너무 좀 흔한 모양이고 또 상대방이 연구가 잘 돼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길로 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굿자로 뒀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단락이 돼도 이 부분에서는 호각의 진행이 되거든요. 김채영 선수가 이제 한 칸 띄워뒀고요. 여기를 지켜뒀는데 사실 이 자리는 생각보다 급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여기 지킬 때는 이렇게 호구 치는 것도 있고, 왜냐면 호구를 쳐놔야지 나중에 이쪽 찝을 때 강력하고 또 이쪽 나중에 이런 식으로 약점을 노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지키면 호구도 많이 지키더라고요. 근데 그보다는 이제 바둑이는 아예 손빼라고 하고요. 저는 그래도 긴 호흡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뒀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상기 쪽 제가 손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김채영 선수도 응징을 하고 싶었겠죠. 이렇게 선수 교환을 했고, 일단 뭐 실리로는 백이 만족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외세는 흙이 두터워졌지만 저도 뭐 이 모양을 의도한 건 아니고 두다 보니까 몰라서 손 빼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막는 방향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으로 막으시겠어요? 사실 고민이 됐지만 우상기에 저 5개 세력을 저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본의 아니게 모양 바둑을 두게 됐는데 바둑이는 이쪽을 막는 거를 조금 더 높게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신기한 변화도가 그려지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우상기 쪽에 이 흑돌의 벽을 이렇게 무용 쓸모없이 만드는 게 좀 많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바둑이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상기 쪽은 이 모양에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렇게 침투하는 게 급소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우상기 쪽의 벽은 전혀 이렇게 벽으로 만들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편하게 바둑을 꾸려 나가더라고요. 이런 발상은 좀 배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우상기 쪽에 처음부터 벽을 쌓아놓으면은 저걸 꼭 집으로 만들어야 돼, 내 땅으로 만들어야 돼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저거는 뭐 그냥 벽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굳이 집 안 만들어도 된다 하면서 이렇게 딴 쪽을 키워갈 수도 있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자, 이쪽을 이제 딱 뒀는데 김채영 6단이 여기서 굉장히 생각을 오래 했어요. 뭔가 저도 이런 포석을 처음 두지만 김채영 6단도 이게 흔하게 나오는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흙이 그냥 어렵지 않게 선택을 하면서 다 받아주고는 있는데 막상 까다로웠지 않았나 제 추측컨대 김채영 6단 입장에서도 좀 까다로웠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수가 어렵죠. 그냥 들어가기에는 조금 성급한 느낌이 있고, 그렇다고 안 들어가자니 이렇게 지킬 것 같고, 그런데 바둑이 1등수는 역시 여기를 그냥 지켜두는 수였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좀 촌스럽게 지키는 수는 조금 꺼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양 바둑을 즐겨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둘지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면 이렇게 키워가지고 한 판의 바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고민을 하던 김채영 일단 이렇게 밀어갖고 이쪽은 이제 받는 한 수죠. 이렇게 삭감을 갖고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붙여 끊는 수, 지금 축이 유리하잖아요. 어떤 축이냐 하면 이렇게 뭐 받았을 때 이 축도 유리한가요? 이 축도 유리하고, 뭔가 배석상 내가 싸울 수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붙여 끊을까 하다가 그래도 좀 길게 가자는 생각으로 좀 손해일지는 몰라도 이렇게 좀 수비적으로 뒀습니다. 쫄았죠? 근데 이렇게 뭔가 단단하게 두는 것이 강자를 맞아서는 조금 더 기회를 볼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아서 그렇게 뒀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것이 1등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팽팽하고요. 끊었을 때 이런 모양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바둑이는 항상 이쪽 약간 뒷수레를 밀어주는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많이 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짓는 짐이 굉장히 크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좌상기 쪽 침투는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 이쪽 아니면은 이쪽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 모양에서는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은 너무 이런 식으로 내몰리면은 공격 당할 것 같을 때 아예 밑으로 파고들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맞보는 거죠. 만약에 받으면은 이렇게 가볍게 날라가지고 일단 우상 쪽에 흙이 단단하게 집을 챙겨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포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바둑 둘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뒤로 미는 게 좋은 거라는 걸 몰랐고 그래서 이제 끊었을 때 바로 느는 교환을 했고요. 이렇게 일단 지켜뒀습니다. 근데 실전에는 김채영 6단 이렇게 밀었는데요. 이쪽으로 늘었는데요. 이수보다는 일로 누는 편이 이렇게 가볍게 보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근데 이 끊어놓은 두 점을 버리는 생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처럼 늘은 것 같고 이제 밀어주는 수는 뭔가 흙이 먼저 발걸음을 나오기 때문에 백이 좀 깝깝하죠. 그래서 이제 김채영 6단도 좀 고민을 하다가 좀 가볍게 처리를 하고자 이제 이렇게 어깨를 짚어갔는데 자 여기서 바둑이가 보여준 굉장히 좋은 수가 있었어요. 바로 어디냐. 실전은 제가 밀고 그냥 받아뒀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수가 좋았다고 합니다. 일감으로 안 떠오르는데 굉장히 이해하기는 쉬워요. A랑 여기 B랑 맞보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두면은 막아가지고 우상 쪽의 흙돌이 생각보다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뭐 백을 잡자는 건 아니고 그냥 안에서 살려주더라도 안에 가둬가지고 만족이다라는 작전입니다. 자, 이 수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쪽을 두면은 이제 두 점을 일단 잡아서 만족이죠. 튼튼하게 잡아두고 이제 또 좌상 쪽을 깨 가면은 아직은 흙이 선착의 효가 살아있는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쪽을 밀어갔고요. 그냥 받았는데 또 좋은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붙이는 수입니다. 이것도 이제 A랑 B랑 맞보겠다는 건데 엄청난 강수죠. 근데 안 떠오르더라고요. 자, 이쪽을 이으면요. 이제 끊어야 되는데 흙은 최강수로 버티고요. 뭐 안에서 살려줍니다. 뭐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싸울 수 있다는 거였고 만약에 이쪽을 뻗으면은 끊어가지고 지금 이 축이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백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붙였으면은 백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수를 못 봤죠. 그냥 받았고 이렇게 호구를 쳤습니다. 자, 제가 이쪽을 이제 짚어갔는데요. 이게 1등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이쪽 약점이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근데 그냥 뭐 바꾸서 천천히 두는 것이 어떤가 했는데 뭔가 이런 데서 좀 몰아쳐야지 조금 느슨했다가 형세를 그르칠까봐 좀 여기서는 좀 타이트하게 둬봤어요. 근데 이쪽 처리에서 제가 별로였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받으면은 자체 교환이 만족이고요. 흙이 이제 행마가 나오죠. 아까보다 훨씬 활발하고 저는 실전 같으면 백이 만약에 이렇게 받았으면은 조금 더 몰아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백이 근거는 없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궁하면 끊어라 라는 격언이 여기 딱 들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백이 끊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강하게 나가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전에는 제가 이렇게 버려버렸어요. 돌을 엄청 쿨하게. 저는 모양이 백이 좀 빈삼각이 여러 군데 나와가지고 좀 내심 만족을 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백 승률이요 거의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처리가 흙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일단 단수 치는 방향이 이쪽이어야 되고 여기서 놀랍게도 이렇게 버립니다. 자, 보세요. 석점 이렇게 잡혔죠. 그리고 이제 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양하고요. 실전에 제가 이 버린 모양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굉장히
뭔가 비교를 해보면 간단한 게, 제가 만약에 이러고 이쪽을 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모양이 나요? 아니면은 흙 입장에서 지금 이 모양이 나요? 지금 후자, 이 모양이 훨씬 낫죠? 흙 석점은 지금 바깥에서 활용하는 맛도 남아있고, 이쪽도 활용할 수가 있고, 뭐 이쪽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 수단이 있고,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쪽의 흙 모양도 실전에 제 돌의 모양보다는 훨씬 좋죠. 근데 이 발상은 제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랬으면 5대5거든요. 여기서 이제 치고 이렇게 버리는 발상, 요러고 이렇게 깨는 발상.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싸우는 거는 좀 겁이 났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몰아치는 거는 이거 못 잡으면은 내 집 다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 변신을 한 건데, 여기서도 이렇게 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거는 뭐야, 진짜 다 올인하는 거잖아. 이러면 뭐 6대4, 100이 6 정도 되는데, 이렇게 깨지고도 어떻게 둔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길은 택하지 못했고 이렇게 버렸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밀었어야 되나봐요. 지금 이제는 여기를 입지 않을 것 같아요. 모양도 나쁘고 또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때려봤자 단단수로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쭉쭉쭉쭉 밀고 100은 꼬부리고 젖히면은 이제 석점 잡아가지고, 이 편이 흙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전이 나쁘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무려 7대3 정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천천히 두고 있으니까 김채영 6단도 별로 그렇게 막 좋다고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차이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벌어져 있어요. 자, 이게 바둑이 승률 그래프인데요. 지금 파란색이 흙이고요. 요 핑크색, 붉은색이 백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50수 언저리까지는 팽팽하다가 백이 압도적으로 좋아지죠. 그래서 뭐 90%까지 갔다가 이제 중간에 제가 역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뭐 7, 80%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재역전을 당하고 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65수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승률이 생각보다 제가 많이 나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쪽을 늘었는데 한 번 더 는 수가 조금 뭐랄까, 흙 입장에서는 기회였습니다. 이게 선수가 아니었는데요. 그냥 젖혀놓고 손을 뺐으면은 흙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렇게 끊어놓고 악수였죠. 젖혀 이어가지고 받았는데, 여기서 거의 승률이 한 80대 후반까지 확 떨어집니다. 일단 끊어놓은 수가 대악수였고, 제가 딱 끊자마자 뜨끔한 거예요. 이거 악수 아니야? 끊자마자 깨달았어요. 별 생각 없이 끊었다가, 이런 큰 실수를 그렇게 별 생각 없이 하다니 반성해야겠죠. 일단 이걸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제가 보여드렸죠. 일단 젖히고 이제 손을 뺀다고 했는데, 여기를 이제 젖혀봤자 이렇게 호구로 치면은 막아도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네. 수가 안 나요. 그냥 넘어가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자리였는데 이제 손 따라준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건데, 김채영 6단이 굉장히 꼼꼼하다는 거, 이런 이제 집으로 놓치면 안 되는 자리 같은 거 굉장히 잘 두는 스타일이라는 걸, 그거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느는 수도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을 빼도 되는 상황이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실수를 안 하는구나, 그런 거를 짧은 순간이지만 느꼈고요. 실전에는 제가 이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승률이 뭐 한 80대 후반, 90을 가까이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교환을 하고, 이 바둑 굉장히 오래 뒀다 그랬잖아요. 김채영 6단이 먼저 초입게 몰려가지고 한 5분 간격 두고 들어갔는데, 뭐랄까, 굉장히 신중한 느낌이었고, 또 저를 만나서 부담을 느낀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원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 또 제가 더 열심히 둬야 되는 게 맞죠. 자, 여기를 이제 붙였는데, 여기를 제가 좀 쫄았어요. 사실
지금 제가 그렇게 나쁜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승률이 80대 후반인데 한 15%밖에 안 되는데 저는 체감은 그런 걸 못하고 그러면 한 7, 8집? 5집 이상 제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반발하고 싶었는데 바둑이는 요 그림을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두라고. 근데 뭔가 또 복잡한 길 가면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붙였고요. 젖히고 이제 지금은 3-3을 이쪽을 깰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뒀다가는 기가 너무 크게 나니까 이거 박스채로 집이 나니까 절대 안 되죠. 자, 3-3은 어쩔 수가 없었고 이제 젖혀놓고 이제 이쪽을 들여다봤는데 자, 여기서 김채영 선수가 이렇게 들여다본 수가 굉장한 실착이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냥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알기 쉽게 두면은 승률이 한 9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집 이상 좋다는 거고 일단 집을 보면은요 흙이 우변도 사실 요 모양이 엷어요. 그래서 생각만큼 집이 안 난다 그런 뜻 같고 상변에 이렇게 쭉 이어진 집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 그리고 이쪽도 약점이 있죠. 연결도 확실치 않고 이렇게 천천히 뒀으면은 이제 백이 많이 좋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지만 김채영 선수도 본인이 많이 좋았다는 거를 이렇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당연히 손을 뺐죠. 이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밀면은 나와서 끊어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일단 밑으로 기어주면은 일단 돌이 놓이면은 여기서 뭔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삭감을 하면은 저는 만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빠져서 버텼습니다. 이제 밀고 당연히 끊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김채영 선수가 일로 밀었는데 이쪽 바깥쪽으로 밀었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느는 거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여기서 뭔가 수상전이 흙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밀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미는 게 최선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러면은 이제 흙이 한 2-3집 정도 불리한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도 이쪽에서 조금 뭔가 끊어서 활용을 하면서 좀 따라잡은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막는 바람에 이제 흙도 최대한 버틸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김채영 선수가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뜨끔한 그런 무서운 수였거든요. 아니 이거 다 끊기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못 나가면은 이리로 뒤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마음 같아서는 쫄고 싶었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근데 쫄 수가 없었어. 그냥 질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배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붙인 수가 100이 좀 무리였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100은 그냥 지켰으면은 계속 좋은 흐름 유지할 수 있었고요. 흙은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변화를 구해 갔어야 되는데 이건 피차 어렵죠. 근데 흙도 뭔가 이렇게 타개를 하면은 뭔가 백도 좀 자신이 없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김채영 선수가 좀 승부를 걸어간 것 같은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가 없는 싸움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다 보태줬다가는 봐도 끝이고 그런데 뭐 싸움이 그렇게 내가 불리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 보이는 대로 뒀는데요. 이미 초읽기죠. 두 선수 모두 이렇게 미는 교환을 했고 이렇게 끊어서 받았고요. 저는 이제 이쪽을 더 이상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쪽이 급하기 때문에 젖히고 이렇게 이어서 수를 늘렸죠. 그런데 여기서 김채영 선수가 그냥 뛰었으면은 아직까지 60대 후반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끄는 수가 대악수였습니다.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자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기를 뒀을 때 지금 이 끊어놓은 수가 수상전에 굉장히 악수가 됐어요. 만약에 이 교환이 없었으면은 그냥 뒀으면은 흙이 이렇게 둬도 이런 식으로 두면은 당연히 지금 이 끊어놓은 수가 백에게 악수가 됐겠죠. 이렇게 두면은 백이 수상전에서 여유있게 앞서 나갈 수가 있는데 뭔가 김채영 선수도 조금 당황을 했는지 이 끊는 교환을 했고 그러자 이제 이 수상전이 흙에게 조금 더 유리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일단 지금 정신이 없죠. 이렇게 뭐 뒤가 없는 싸움을 제가 할 줄이나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찔렀는데 이게 엄청난 실착이었어요. 일단 이렇게 나가는 순간 제가 제수를 하나 메었죠. 자충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점을 떼주는 상상은 하지를 못해가지고 뭐야 지금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수상전이 그냥 끄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끄는 거랑. 그러니까 저는 백이 변신하는 수를 간과를 해서 제 수를 메어버린 겁니다. 이 찌른 수로는 그냥 끊었으면은 지금은 이 순간 형태에는 역전이 되고요. 이렇게 씌워가지고 지금 수상전은 백이 한 수 빠릅니다. 그런데 이쪽은 전부 다 싸발렸죠? 그리고 요렇게 버리고 흙이 이쪽을 살리면은 어느 순간 흙 승률이 한 8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잡고 쫄딱 망한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요거를 지금 찌르는 바람에 이제 와서 끊으면 제가 한 수 손해봤어요. 이렇게 둬도. 아니, 앉아서 한 수를 손해봤는데 이렇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쳤는데 이렇게 두 점을 버리는 작전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자, 때렸는데 이 두 점이 먹혀가지고 이 결과는 그 흙이 조금은 득봤을지 모르지만 워낙 그 전에 바둑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백이 한 65% 정도 앞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역시나 뭔가 내가 의도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두 점을 때리긴 했는데 이게 바둑이 좋다고까지는 확신을 못했고요. 역시나 바둑이 나빴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젖혀놓고 이쪽 하나 나가서 물어봤는데 여기서 김채영 선수가 엄청난 실착을 범하게 돼요. 일단 이쪽을 밀고서 이렇게 받았으면은 백이 여전히 한 68% 정도 앞서는 국면이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실전에는 이렇게 물러나서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수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놓쳤는데요. 바로 이쪽을 끊으면은 일단 이 수를 메어서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이쪽이 전부 다 조여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조여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을 선수하고 이쪽을 끊는 수가 있었어요. 귀에서 굉장히 유명한 모양이죠. 이렇게 받으면은 그때 이렇게 구자를 두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엄청나게 큰 수가 나버립니다. 그쵸? 때리면은 지금 이쪽을 놓을 수가 나고 이쪽 찝는 수도 있고요. 이거는 대형 사고가 나는 거라서 이제 끊으면은 거의 이렇게 받아야 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한 점 먹는 수가 또 선수까지 됩니다. 왜냐? 이쪽을 빠지면은 이 전체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엄청난 수가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백은 이쪽을 그냥 넘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 모양에서 이제 끊는 거는 어차피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받으면은 여전히 이 수가 있기 때문에 때리면은 이쪽 젖혀가지고 패가 되고 막으면은 역시 이쪽 젖혀가지고 또 수가 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어차피 이쪽을 끊으면 이쪽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도 넘어가면서 단수가 되니까 이 차이가 진짜 거의 한 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찔렀을 때 백이 이렇게 뛰어서는 지금 흑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수를 간과를 하고요. 이제 일단 이쪽 우악 이쪽으로 이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은 그냥 한 칸 띄었으면은 그래도 백이 좋은 형태인데 이쪽을 민 게 또 흑에게 기회를 주는 수였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한 120수 정도 지났는데 뭔가 타이밍이 제가 이 바둑을 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한 두세 번 정도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민수는요 이쪽이 크다고 보고 일단 선수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손 따라 뒀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제가 아직 감이 없는 거죠. 이런 데가 만약에 이쪽 지금 선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젖혀 있는 것이 선수가 되면 굉장히 클 수도 있다. 이런 거 놓쳤다가 또 많이 당할 수 있지 하면서 받았는데 이쪽보다는 지금 끊고요. 이쪽을 아낌없이 교환을 하고 이쪽을 선수를 하고 이쪽을 받았으면 지금 이 수가 치받는 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이쪽은 뭐 당하더라도 이렇게 붙이는 게 선수로 조임이 됩니다. 그럼 이 중앙이 굉장히 두텁죠. 중앙에 이제 집이 나면서 이제 이쪽 이건 선수도 아니고
나중에 뭐 활용은 당하겠지만 완벽한 선수는 아닌 자리였는데 이 치반 눈수가 큰 거를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이랬으면은 제가 한 2집 반, 3집 반 정도 유리한 형세였는데 뭐 아직 갈 길은 멀었겠죠. 그래도 한 승률은 70%가 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단 우상계 쪽에 굉장한 좋은 맛이 있는데 그걸 간과를 했고 이쪽을 무심코 받았고요. 그러자 이제 김채영 선수가 이렇게 뒀는데 이수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몰아붙였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붙어 땡기면 일단 흙이 못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줄 수가 있었고 만약에 이쪽을 받으면은 이제 젖히고 이거는 수가 낮죠. 이러면은 뭐 흙이 많이 당해가지고 이랬으면은 100이 좀 50% 넘는 55 정도 되더라고요. 100은 이렇게 강하게 뒀어야 되는데 실전에 이렇게 다가서자 이쪽이 이렇게 처리가 돼가지고는 다시 흙이 좋아졌습니다. 뭔가 집으로 제가 한껏 버텼고요. 이쪽을 막았는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금이 뭔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실전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이 맛동산을 이렇게 아낌없이 교환을 해버리고요. 여기를 지켰는데 거의 패착 2호입니다. 이수가 정말 이 바둑을 지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된 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이때 바둑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히 내가 몇 집 좋아, 끝내기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완벽했겠지만 그냥 느낌으로 내가 좋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약점이 있는 데를 지키면 되겠지. 너무 좀 추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둑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쪽이 큰 자리인데 막 이런 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뭐 이수는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치받아서 강력하게 버티는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글쎄 100도 뭔가 이쪽부터 노려봐야 될 수도 있는데 뭐 이쪽을 그냥 뚫리더라도 그쵸? 100은 또 한 수 둬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쪽이 안 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바둑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한 템포 쉬어가는 건데 바로 추격이 들어옵니다. 이수로는 무조건 이쪽을 뒀어야 되고, 이수가 이제 백돌도 좀 안위를 빼앗는 그런 것도 있지만 흙이 먼저 이도를 살아두면서 집으로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뒀으면은 흙이 아직까지 좋았고요. 한 2집 반 정도 아직까지는 좋고요. 그런데 지금 이수를 두자 일단 이렇게 당하는 순간 몇 수 안에 바둑이 끝나버립니다. 보실게요. 이쪽을 밀고 일단 굉장히 좀 다급해졌죠. 일단 이런 식으로 굴복하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연결을 급급하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패착 2호, 이것이 정말 마지막 저의 이제 좋았던 순간은 빠이빠이 마지막 이제 그나마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끊고 여기를 치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여기를 놓치는 순간 이 바둑은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 끊기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이 2점은 집으로 몇 집 안 되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다 선수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험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추위를 탄 나머지 공배를 연결한 거예요. 근데 이 끼워 있고 그냥 100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어줬는데 여기서 이제 승률이 완전 확 뒤집어집니다. 이제는 100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교환 하나에 바둑이 확 맛이 가버리는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냥 이수로는 안 지켰으면 돼요. 그냥 안 지키고 딴 데 이쪽 큰 자리를 보강했으면은 사실 100도 이렇게 끊는 거는 별로 득이 없고, 이런 식으로 좀 조여갔어야 되는데 이쪽을 교환을 하고 이렇게 받아뒀으면은 사활은 문제가 없죠. 여긴 그냥 끊겨도 이쪽이 다 선수기 때문에 사활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100이 이런 식으로 잡으러 오기에는 그냥 연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중앙이 두터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정말 미세한 승부, 한 집 반 승부가 됐을 텐데, 자, 여기서 보실게요. 어떻게 처참하게 바둑이 끝나는지.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갑자기 공배를 연결했고 추를 타서 여길 또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건데요. 여기서라도 이제 이쪽을 치받았어야 되죠. 지금 이미 역전은 됐지만,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이쪽에 집이 또 불어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이쪽을 계속 두기 시작했는데, 뭔가 백도 두면은 집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분명 아까보다 상황이 안 좋아진 건 맞는데, 여기를 두자 지금 이쪽을 교환을 하고 이쪽도 바로 교환을 하고 이렇게 치받는 수를 교환을 해서는 뭔가 이때부터 김채영 육단이 굉장히 손이 빨라지면서 내가 졌구나 싶은 거예요. 진짜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막 바둑 좋아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와, 진짜 바둑 순식간이더라고요. 이것까지 교환을 해놓고 이제 큰 자리 두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끝내기는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덤에 걸렸고요. 자, 이렇게 돼서는 이제 덤에 걸리는 형세가 됐고요. 제가 좀 이따 돌을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 대국 정말 대국이 시작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뒀던 것 같은데요.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우상기 쪽에 이렇게 좋은 수가 있었는데 그쪽 보지 못했던 거 굉장히 아쉽고, 이쪽 치받는 수가 큰 거를 몰랐던 점, 그리고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을 때 냉정하지 못했던 점이 저의 부족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 구단을 꺾고 올라온 김채영 육단을 맞아서 이렇게 이길 뻔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고요. 몇 시간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훌륭한 기사와 진지하게 승부를 펼칠 수 있었다는 게 생각보다 저한테는 진짜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적인 승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 재미있는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